근데요, 우선 중요한 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이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를 해야 된다면 우선 조기 영어 교육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조기 영어를 시켜야 됩니까? 무슨 뭐 어떤 엄마들은 애를 무슨 영어 태교도 막 시키고, 그리고 애가 그냥 걸음마를 떼자마자 뭐 한돌 지나자마자부터 무슨 뭐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애들 막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막 한다고 하던데, 자,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내세우는 게, 이제 어떤 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결정적 시기 가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정적 시기 가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이제 2살에서 12살 정도 사이에 언어가 습득이 되지, 만약에 2살에서 12살 사이, 그러니까 늦어도 만 12살을 넘어가게 되면 언어를 제대로 습득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결정적 시기 가설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통 그 조기 영어 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그 결정적 시기 가설이라는 거는요, 즉 2살에서 12살 사이에 언어를 습득해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가설은 모국어에 대한 겁니다. 네, 모국어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떤 한 학자는 그 노암 촘스키라고 하는 분이 이제 LAD라고 해서 이게 이 Language Acquisition Device에서 언어 습득 장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한 5살에서 6살 때 절정에 달하다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 한 13세 정도가 되면 쇠퇴하기 시작한다, 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이 두 의견을 두 사람의 견해가 이제 보통 맞다고들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걸 조합을 해볼 때 영어 학습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정한 연령은 그냥 우리나라의 취학 연령 정도가 사실상은 가장 적절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상 언어 습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뭘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인을 만들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어도 잘하는 대한민국인을 만들고 싶습니까? 어떤 게 소망이십니까? 예, 후자시죠. 예. 우리 얼굴만 한국인이고 혈통만 한국인인데 나머지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사고의 체계까지 어른 봐도 위아래도 없고 그런, 예, 아무리 글로벌 시대도 좋지만 우리도 우리만의 어떤 가치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대한미국인 만들고 싶지 않으시죠? 네. 그냥 영어를 잘하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시죠?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말부터 잘해야 됩니다. 이 영어 선생이 야, 오늘 뭐 영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더니 무슨 빨리 영어 공부 시키지 말고 우리 한자 공부부터 시키고 우리말부터 똑바로 시키라는 게 설득력이 더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영어 공부를 절대 멀리 하라는 건 아니고요. 취약 연령까지는 사실 우리말로 된 책을 수백 권을 읽혀서 우리말에 대한 구사력을 훨씬 더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론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 사람은 아니고 이제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교에 재직 중인 이제 커민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언어 구사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자인데, 그 커민스 교수가 이른바 빙산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빙산 이론은 뭐냐? 이 수면에 보면 모국어에 대한 빙산과 그리고 외국어에 대한 빙산이 이렇게 떠 있는데, 독립적으로 떠 있는데, 사실 저 수면 아래에 보면 그 기저에는 공통적인 그러한 언어 능력, 이것이 밑에 수면 아래에 잠재 있다. 즉 무슨 말이냐? 예, 모국어에 대한 기반이 그대로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어에 대한 학습 능력으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훨씬 더 노출량이 많은 모국어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에 대한 노출량만 무조건 늘리게 됐을 때는 이 외국어에서 습득한 그러한 것이 사실상 모국어로 전이가 되기는 상당히 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노출량이 가장 많은, 예, 이런 우리 모국어에 대한 노출이, 그리고 모국어에 대한 구사 능력이 탁월한 경우는 이것이 외국어로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빙산 이론에 입각을 해서 갈 수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만약에 지금 이제 제가 이 재능 방송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기 영어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유초등의
그리고 중등, 대입까지 지금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순서적으로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예 시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우리말부터 똑바로 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영어를 하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죠. 그냥 입만 나불나불나불거리고 그 이른바 버터 발음을 한다고 해서 그게 영어 잘하는 게 아니죠. 한번 우리 생각해보시죠.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물론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로 심리학자들은 55%를 평가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 말하는 거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 생긴 건 멀쩡한데 어떻게 입만 열면 물씬 돌 냄새가 풍겨? 예? 도대체 머릿속에 든 게 있는 거 없는 거야? 뭐 우리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영어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영어를 잘한다는 거 사실 조금 발음이 원어민처럼 이렇게 빠다 발음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 나오는 이야기,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신의 모국어로서도 자신의 의견을 말로써 글로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데, 그게 그보다 훨씬 노출량이 적은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어휘 선택도 올바르고 모든 것에 다 적합하고 설득력과 논리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국어에 대한 기반부터 정말 확실해야 됩니다. 사실 내가 이 나이 들어서 무슨 영어를 하겠어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적절한 연습만 하면 원어민의 버금가는 그런 발음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예, 그리고 사실 영어가 발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어만의 리듬감입니다. 예, 영어만의 그런 리듬감, 좀 이따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지만, 예, 그런 리듬감 같은 건 이제 잘 익힐 수 있게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별로 걱정하지 마시고 애한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조기 영어 교육에서 너무 빨리 시작하는 거 별로 안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취약 연령, 그러니까 우리 이 노암 촘스키라는 학자가 LAD, 언어 습득에 있어서 이제 5살에서 6살 때 절정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항상 그 사람들은 만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은 바로 취약 직전, 그러니까 7살 한 이 정도에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걱정